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2층 집무실에서 영수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새날 회동은 오후 4시 14분쯤 종료됐는데 예정됐던 1시간을 훌쩍 넘겨 2시간 이상 진행이 됐고 비공개 회담은 있었지만 독대는 없었습니다. 영수회담이 끝나고 회담의 이모저모 그리고 평가와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단연 화제가 되었던 것은 다름 아닌 이재명이 양복 주머니에서 꺼낸 A4 용지였습니다. A4 용지는 무려 10장에 달했고 그걸 읽어내려간 시간은 18분 정도였는데 이재명이 노린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 있었던 영수회담을 보다 자세히 다른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자, 오늘 오후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시시각각 속보로 전달되는 영수회담 소식에 귀를 기울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앞선 다른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향후 전국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만큼 윤 대통령에게 오늘 영수회담은 정말 중요했다. 특히나 이번 영수회담으로 보수 지지층들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굴욕적이었다라는 반응이 나온다면 이건 정말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총평부터 말씀드리자면 선방했다. 그리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다는 말처럼 평이한 그런 회담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영수회담의 경우 집권여당의 총선 참패 후 열린 그런 회담이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은 공격하는 입장, 윤 대통령을 몰아세우는 그런 입장이었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비하는 입장 그리고 수비하는 입장 속에서도 일정한 선은 지켜야 하는 매우 불리한 배경 속에서 회담을 치르게 된 것인데요. 자, 오늘 단연 화제는 이재명이 양복 속주머니에서 꺼낸 A4 용지 10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 기억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사전에 준비된 A4 용지를 그렇게 긴 시간 읽어 내려간 경우가 또 있었나?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이재명의 어떤 전략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대선 기간 토론회 등을 보면 또 윤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신분으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의 모습을 보면 윤 대통령의 언변은 굉장히 뛰어난 수준입니다. 그리고 다변, 즉 말수가 적은 편이 아니라 말수가 많은 편에 속하는데요. 실제로 지난 대선 기간 열린 TV 토론회를 보면 당초 예상을 깨고 당시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앞섰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번 영수회담의 주도권을 윤 대통령에게 뺏기지 않겠다. 이재명 본인이 주도하겠다는 의지가 바로 이 A4 용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당초 1시간으로 예정된 짧은 회담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라고도 보여지는데요. 영수회담이 정말 1시간 만에 끝났다면 대통령실에까지 가서 야당 대표로서 할 말을 다 못했다는 책임론이 불 수도 있고 따라서 준비한 게 잔머리를 굴린다는 게 바로 A4 용지였다라고 봅니다. 그럼 무슨 효과가 있었느냐? 자, 일단 A4 용지를 꺼내 읽어 내려가는데 자, 이걸 윤 대통령이 그만 읽으라면서 자제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화의 주도권을 주려는 포석이 깔려 있었다. 이거 한 가지와 만찬도 아닌 차담회로 당초 1시간으로 예정돼 있던 회담을 2배 이상 늘릴 수 있었던 배경이 됐습니다. A4 용지 읽어 내려간 시간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약 18분 정도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야당 대표로서 할 말을 다 하고 나왔다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함이 아니었나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회담을 하기 전부터 일찌감치 윤 대통령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말을 우선 들어보겠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이걸 놓고 이재명의 전략에 윤 대통령이 말려 들어갔다 이런 평가는 무리가 있는 것이겠고요. 내용을 놓고 봐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영수회담 한참 전부터 민주당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영수회담 테이블에 올릴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요구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너무 많이 나온 탓도 있고 따라서 그간 민주당이 떠들어왔던 것 그 이상의 관심을 끌 만한 것들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다 본질적으로 합의문을 도출하는 그런 영수회담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좀 들여다보자면 이재명이 오늘 요구한 것들은 최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요청드린다.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겨냥해 대통령께서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 등등의 말도 있었고요. 전국민 25만 원 지급, R&D 연구개발 예산 복원, 전세 사기 특별법 처리 등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전선동성 발언 역시 빠지지 않았는데 이재명은 우리 국민이 혹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잡혀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 세상이 됐다라며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평가받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 스웨덴 연구기관이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건 지들이 말하는 검찰 독재 국가 이런 것을 돌려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진짜 우리 국민들 중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잡혀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하시면서 살고 계시는 국민들이 계실까? 온갖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대목입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재명이 말한 부분은 그간 야권과 언론에서 예측됐던 그런 부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걸 영수회담 테이블에 올릴까라는 관심을 샀던 부분이 바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자, 이건 조국혁신당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했죠. 자, 아마 이런 것들을 의식한 듯 이재명이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요. 약간 톤 다운은 됐지만 직접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라고 말해 사실상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물론 이재명 입장에서는 강성 지지층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만 민생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영수회담 자리에서 야당 대표가 더군다나 본인도 김혜경의 법인카드 등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이 이걸 언급한다는 게 과연 지지층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 외에 어떤 득이 있을까, 어떤 국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하면 할수록 김혜경 얘기가 반사적으로 불거져 나오는 그런 현상, 이걸 꼭 이재명에게 유리하다고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번 영수회담은 합의문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회담이 끝나고 이도훈 홍보수석도 차담에 관련 별도 합의문은 없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그러면서 이 수석은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책적 현안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지는 대통령실과 야당 간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이 민생지원금,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해병대 최상병 특검 수용,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유감 표명 등을 요구한 점으로 미쳐볼 때 윤 대통령께서 사실상 이것에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게 아닌가 추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A4 용지를 통해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면서 윤 대통령에게 공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런 요구사항들을 앞으로 취사 선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과연 윤 대통령의 선택은 무엇이 될지 한 가지도 받아주지 않고 이기는 법, 그건 역시 이재명을 법의 심판대에 올리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